빌리는 부엌에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소파에서 뛰어내려 옷을 입었습니다. 엄마 왜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5살도 안 됐어요. 오믈렛을 만들고 차 한 잔을 따를 수 있어요. 세수해라 아들아, 결혼하면 드디어 편히 쉬게 될 거야. 내 아내가 너를 위해 요리하고 출근 준비를 해줄 거야. 난 내가 소시지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고 서둘러 출근해서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보낸다는 걸 알아. 운전을 못하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왜?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결혼하다 머스타드 빌리 거울 앞에서 머리를 감고 빚는다. 현대 여자들이 꿈꾸는 것을 엄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거대한 은행 계좌와 많은 아파트를 가진 흰색 메르세데스를 탄 왕자 빌리는 30세에도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물론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돈을 저축하고 별도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엄마에게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위한 방 2개짜리 아파트는 너무 넓고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금 수급자였고 이미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쇼핑하러 갈 때 그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고, 게다가 결혼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예상했던 집에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최근 과거의 사진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집 정원 입구에서 그의 사랑하는 소녀가 부르고뉴 장미 다발을 들고 시크한 차에서 뛰어내려 큰 꽃다발을 껴안고 애썼다. 그녀는 그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달려가서 입구로 사라졌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던 그녀는 방금 대답을 멈췄다. 그의 전화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짐작했지만 이 장면 이후 그녀는 사랑의 선언으로 6개월 만에 그의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전화와 오지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그녀에게 불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20세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30그는 총각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손주들을 꿈꿔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직 힘과 건강이 있는 동안 그들을 즐길 수 없습니까? 당신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열심히 일하고 친절한 남자입니다. 당신이 있다면 어떤 여자라도 당신을 가질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한테 청혼해. 왜 아침에 또 신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꿈을 꿨는지, 아니면 주제를 바꾸려고 한 건지, 오늘 내가 꾼 꿈이 뭐였는지. 엄마가 최근 꿈을 그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동안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빨리 아침을 먹고 옷을 입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출근했다. 오늘은 흐리고 무거운 날이었다. 캄캄하고 추운 10월이었다. 아직 반짝이는 하얀 눈도 없고 여기에 이미 황금빛 나뭇잎이 떨어졌다. 익숙한 버스다. 또 다른 일이다. 하루가 시작되고 물이 30분쯤 흘렀고 평일이라 사람이 많았다. 버스는 혼잡했고 움직일 공간이 없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빌리가 운전석에 앉으려던 참에 기내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아, 뻔뻔한 놈 일어나. 다리도 걷기 힘들고 가방도 무거워. 자리 줘. 소리쳤어. 완전 나이 많은 여자 청년. 완전 예의가 없네. 이제 전혀 존경하지 않는 버스에서 누군가 부양했어. 나 엄마 나이 드셨는데 노부인은 기분이 상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대학에 앉아있을 텐데 집에 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닭과 고양이가 있어서 요리해야 해요. 그리고 빨래를 하고 적어도 버스에 조금 앉아있고 싶고 그게 내 권리입니다. 나는 장애인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빌리는 객실에 비집고 들어와 마침내 스캔들의 범인을 보았습니다. 기절할 것 같은 창백하고 불행한 소녀. 여자 소리 지르지 마세요. 빌리가 그녀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그 소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입술이 창백해졌습니다. 물 좀 갖다 주시거나 의사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빌리 창문을 열었더니 찬 공기가 기내로 몰려들었다. 승객들은 누군가가 심장약이나 진정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고 동정했지만 그 소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일어나기를 거부했다. 1분 후 기분이 좋아지고 뺨이 돌았다. 핑크 고마워요. 약을 못 먹겠어요. 임신했어요. 그녀가 일어섰을 때 모두가 그녀의 눈에 띄게 동그란 배를 보았습니다. 이미 소녀에게 공감하기 시작한 승객들은 스캔들을 일으킨 노부인에게 만장일치로 씩씩 소리를 내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녀는 마르고 작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말고 저는 정말 장애가 있습니다. 좌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빌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일어나면 긴장하면 안 되고 이제 자리를 찾아줄게. 그는 조금 더 떨어진 창가 근처에서 버스를 둘러보며 헤드폰을 낀 남자가 말했다. 그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았던 게 분명했다. 버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빌리가 그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청년은 그가 말한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빌리는 그에게 헤드폰을 벗으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는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다툼을 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창가로 옮겼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기뻐서 그 여자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자기야, 비타민이 필요해요. 내가 샀어요. 길에서 그녀는 말하고 큰 빨간 사과를 건네주었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화가 나서 입술을 깨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빈자리에 앉은 여자는 옆에 큰 가방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빌리는 모든 것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늦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갈등으로 인해 조금 지체해야 했습니다.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경로와 도로가 뻗어있는 경로의 또 다른 하루였습니다. 끝없는 리본처럼 앞에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었고 버스에는 승객이 두세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2시간의 휴식시간이 이미 빌리가 떠나려고 했던 동네 카페에서 뜨거운 수프 한 그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아직 한 명의 승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버스에 승객이 한 명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임산부 이곳이 우리가 도착한 마지막 정류장입니다. 운전사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빌리는 당황해서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는 여행 중 승객이 강도를 당해 그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또 한 번은 주소를 혼동하여 버스를 잘못 탔고 간신히 운전해서 돌아왔을 때 온갖 일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티켓을 받았지만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했지만 10대처럼 보이는 이 불행한 젊은 여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었는지 정말로 그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를 보러 왔는지 흔들었습니다. 주소 알려주면 친척 찾는 걸 도와줄게. 하지만 그 소녀는 자기와 얘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더 울기만 했어. 우리가 함께 카페에 가면 손을 잡았지. 넌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난 내가 직접 점심을 먹고 뭔가 사줄게. 그 여자가 불황자처럼 옷을 입지 않았는지 알아낼게. 그녀의 옷은 좋았고 심지어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 그녀는 소지품이 담긴 작은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 그녀는 티켓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녀는 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이 필요합니다. 빌리는 우리가 점심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우리가 그녀의 남편이라고 부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할 것이고 적어도 그녀의 부모님은 누군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녀의 젊고 어리석고 임신한 사람들은 모두 호르몬이 있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생각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식시간 대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소녀는 도움이 필요했고 빌리는 그녀를 길 한가운데에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점심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 소녀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2배로 몸을 굽힌 다음 속삭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빌리는 큰 소리로 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아기를 분만해야 하고 그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멈추고 그 지역 산부인과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소녀에게 보여준 설명을 병원에 데려다 줄게요. 가방 안에 서류가 있나요? 우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녀를 갈라놓았습니다. 빌리는 그녀의 지갑을 잡고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응급실로 걸어가서 최선을 다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간호사는 침착했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빌리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렇게 빨리 출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야 당신 아내. 이름 성빌리가 간호사에게 그 여자의 지갑을 건네주면서 나는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내 버스 승객이었는데 지난번 여행 중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으니 그 여자의 서류가 여기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내겠지만 빌리가 세부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를 대비해 귀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때까지 여성은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산부인과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빌리는 모든 일이 잘 풀려 안도감을 느끼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여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 왜 그녀가 여기 혼자 있었는지 그는 아마도 퇴근 후 저녁에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상한 승객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흘리며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슬프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눈. 그는 이미 누가 태어났는지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은지 알아보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에 전화하려고 했지만 다음 날 직장에 복귀했을 때 그녀의 이름이나 성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무슨 농담이냐. 빌리가 전화를 받았다. 어제 병원에 데려온 아내를 놀라게 해라. 셰릴 콜먼이 4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아내를 방문할 수 있고 가운 슬리퍼와 기저귀를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기 어쩌면 다른 일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죠. 의사와 이야기하자 빌리의 기분은 즉시 좋아졌습니다. 그는 병실 번호를 묻고 정오에 오기로 약속했고 시간이 나자마자 요청한 모든 것을 사서 간호사가 발견했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그가 누구 때문에 왔는지 그녀는 기뻤습니다. 이 사람은 친척이나 지인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오늘 방금 아무도 없다고 말했으므로 아마도 당신은 당신 아들이 강하게 태어난 아빠일 것입니다. 셰렐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유가 사라질까 두려워 10분 후에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렐드는 그에게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공부하러 갔다는 것은 흔한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고 임신했고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두 사람 모두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 갔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다른 대학에 등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임신을 계속했습니다. 오래전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배가 거대해질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누구를 기대하는지 묻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렐드가 몇 가지 물건을 챙긴 후 끔찍한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빌리는 아마도 술고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딸이 임신하고 곧 출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데리고 거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퇴원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데리러 갈 테니. 그는 단지 그녀에게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여자아이와 아기를 데려오세요. 엄마 이쪽은 셰릴이에요.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부인 웹스터가 놀랐지만 곧바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들어와 딸 옷을 벗고 차를 마시자 잘생긴 신생아를 잠시 안아줄게요. 셰렐과 아기에게 별도의 방이 주어졌을 때 빌리는 셰렐과 그녀의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거실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부라면 괜찮았지만 이것은 가장 이상한 아이입니다. 낯선 여자 왜요? 아들아, 넌 내 가족에 대해 생각해야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괜찮은지조차 모르잖아. 어쩌면 그 사람이 도둑인지도 모르잖아. 만약 그 사람이 아이를 버리고 떠나면 어쩌지. 우리에게 이 두통이 필요한 이유. 엄마,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도둑. 빌리는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거리로 쫓아내면 아마도 그녀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녀를 그대로 두십시오. 웨브스터 부인은 오랫동안 투덜댔지만 결국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점점 애착이 생겼습니다. 셰렐과 그녀가 제럼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녀의 아들에게 어느 날 그녀는 아들 빌리에게 그녀가 교육을 잘 받고 예에 바르며 친절한 마음을 가진 좋은 여자임이 분명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그녀와 결혼하고 나에게 손자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그녀의 남편이 되어도 괜찮겠다고 미소를 지었다. 거의 6개월이 지나서 그는 셰릴과 꼬마 제레미에게 익숙해졌고 그 소녀는 겉으로는 그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고 2월의 그날은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가장 힘든 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월 14일 그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제레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셰릴이 테이블에 앉아 깜박이는 촛불 옆에 앉아 있을 때 셰릴을 위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빌리는 그녀가 동의하기를 바랐지만 그 여자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히며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닥에 준비된 꽃다발을 통해 거절로 받아들이고 친구들과 함께 술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마셨습니다. 그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근처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셰렐과 말다툼을 하였습니까? 빌리는 두통이 있어서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셰렐은 어디 있습니까? 제러미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제러미와 함께 이웃에 있을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셰렐이 와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그녀의 집에 머물렀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도 아이도 집에 없었고 다음날 아침 당신의 친구들이 며칠 동안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빌리는 슬프고 분개했습니다. 그는 교활한 셰렐이 그의 친절을 이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떠났고 그의 친구들은 이 여자를 믿을 수 없다고 동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매너가 좋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를 딸처럼 사랑했고 우리는 그녀를 아기와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내가 그녀의 여권 정보와 주소를 적어두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엄마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주소가 있습니까? 빌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그녀는 나에게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왜 가고 싶은지 보러 갈 것입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녀가 나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나는 그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웨브스터 부인은 그에게 셰릴의 주소를 알려주기 전에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빌리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데리고 가면 거리와 집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셰릴의 집에 함께 가야 했습니다. 빌리는 이미 오래된 것을 상상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집. 그녀의 아버지는 낡은 재킷을 입고 초라한 벽과 가구를 입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단단한 저택에 접근하는 엘리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웹스터 부인과 빌리는 적당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일자리에 지원하러 왔다면 유모는 이미 고용되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셰렐 콜먼을 위해 왔습니다. 빌리가 약속이 있습니까? 빌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든 남자와 셰릴이 나오자 그녀는 그들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다가 그 남자의 손을 집어넣었다. 아빠, 빌리를 만나라.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남자인데 그가 나에게 프러포즈했다고 말했는데 너한테 말하지 않고는 감히 그와 결혼할 수 없다고 해서 먼저 콜먼 씨가 청년에게 다가가 만나서 반가워하며 악수를 했습니다. 빌리, 내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하며 6개월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형사를 고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었고 손자와 함께 혼자 돌아왔다. 그녀는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또 화를 낼까 봐 두렵지만 화를 내야 할 것 같다고. 그녀는 살아있고 건강하며 손자도 있다. 늘 상속자를 꿈꿔왔어. 난 하루 종일 직장만 다니면서 주변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늙은 바보일 뿐인데 근처에 소중한 사람이 없으면 이 모든 부가 왜 필요해. 결혼에 축복해. 원해. 좀 쉬다. 내 손자를 키우는 걸 도와줄게. 넌 내 조수야. 다른 사람은 믿지 않겠지만 넌 좋은 사람이야. 빌리는 일어난 모든 일에 깜짝 놀라 셰릴만 쳐다봤으니 너도 동의해. 여자가 대답했고 그녀는 그의 품에 몸을 던졌고 빌리의 어머니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